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자영업자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골목 상권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 소상공인들, 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들이죠. 이분들의 피해가 실로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업종 자체가 이 숙박업과 그리고 이 요식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이들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임대인까지도 어쩌면 데미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사태로 3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그렇고, 이 착한 임대인도 사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착한 임대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렵게 이 월세라도 좀 받아보고자 이 대출을 받으시고 이렇게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이 되고 싶어도 마음은 착한 임대인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착한 임대인은 둘째치고 이번 사태를 겪고 또 임차인들은 전화가 와서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못 내겠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내가 상가를 뭐하러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상가를 샀을까? 이 돈으로 그냥 아파트나 살 걸, 뭐 여행이나 다닐 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마음의 짐이 됐다라는 소리죠. 자, 이번 바이러스 사태 같은 이러한 상가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는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지만 특히 이 부동산 분야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장기에는 어떠한 상가든 사두면 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로 다녔고 거래를 밖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바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상을 가지고 트렌드를 가질 것인가, 이것을 미리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산다고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은행에만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사는데 지장 없던 그런 시절도 갔고요. 이젠 재테크를 해야 되죠. 재테크를 그냥 하느냐, 아무거나 사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열심히 발품 팔아서 그리고 미래까지 읽어서 부동산을 사야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가서 돈을 벌고 월세든 시세 차익이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 시대를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께 가장 데미지가 많았던 요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좋았던 상권이자 상가들이 이제는 지옥으로 변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기술과 편의성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죠.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삐삐 시대인데. 그렇죠? 그리고 옷을 산다고 젊은 친구들이 옷을 사러 갈 때는 동대문을 갔죠. 핸드폰을 살 때는 강변이나 뭐 신림동, 테크노마트 이용했죠. 그때 가면은 그 상가의 그 한 층 전체가 핸드폰 매장들이 쫙 질비하게 있고 옷 전체로 질비하게 쫙 있고 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걸 고르고 또 싸게 깎으면서 사는 게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모바일이 발전됐고 인터넷도 발전됐죠.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켓컬리처럼 이제는 아침에 여러분들 음식거리가 미리 새벽 배송이 되죠.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르게 기술하고 편의성이 발전되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도 이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뒤로 뒤처집니다. 그냥 무조건 망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사업들이 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영위하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바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옷장 사면 예전에는 동대문에 상가 하나 얻어갖고 그냥 걸어놓고 팔면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물류센터 만들고 이제 온라인에 마케팅을 쫙 해서 그 다음에 팔고 배송을 해야 되죠. 통운을 통해서. 이제 손님을 맞을 매장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물류센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류센터를 무리하게 뭐 목 좋은데 얻을 필요는 없죠. 최대한 이 장소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 이 온라인 마케팅에 돈을 쏟아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상가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동대문 가더라도 예전만큼 사람이 없죠. 옛날엔 낮에 바글바글 했는데 낮에 손님이 없고 오히려 이 도매 시장만 살아남는, 그마저도 바글바글 하다가 이제 뭐 중국의 치이고 그리고 SPA 브랜드 뭐 자라나 유니클로 이런 거에 처지기 때문에 이 도매 상가도 요즘에는 힘을 많이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광을 생각해서 동대문 주변에 많은 이런 센터들, 오픈형 상가로 돼 있는 상가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요즘에는 조금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의 위치, 입지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특수성이 있는 직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상가를 매수하시면은 안정성이나 환금성이 좀 받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어디에 사야 되는지 뒤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인공들입니다.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 상가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뭐 고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망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예. 뭐 예전에 영상들 유튜브 인기 보면은 뭐 헬리오 앞에서나 아니면 위례 앞에서나 뭐 신도시들 앞에 가갖고 상가들 텅텅 비었다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분양을 자체를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서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아예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예 들어올 사람이 없고 이 관리비가 부담돼서 못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건물이나 이러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자체가 새로운 이 트렌드에 맞춘 그리고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켜야만 한다. 거기다가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용산의 그 전자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이렇게 새롭게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외국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좀 늦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시대에 뒤처지는 상가들, 사업들, 뭔지 감이 오시죠? 예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그죠? 뭐 조그만한 뭐 3평, 4평 상가가 뭐 한 달에 뭐 1, 2억씩 찍던 그런 상가가 밀집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죠. 눈부셨던 말 그대로 밀리오레, 그쵸? 그리고 테크노마트. 얼마나 성업했습니까, 그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 그때는 돈이 있어도 안 파니까 못 샀어요, 상가를 여기 있는. 예, 근데 이제 20년 지나가지고 사람이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사업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2가지에서 3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일로 쭉 가서 정년 은퇴하고 가는 그러한 순서가 아니라 중간에 사업이 몇 번 바뀌는 거지. 직장이 바뀌던가. 아무튼 이 업종이 모여가지고 성업했습니다. 이때 당시 트렌드를 보면은 한층 전체가 핸드폰, 한층 전체가 옷, 그쵸? 한층 전체가 뭐 게임기. 자, 업종이 전체 모여가지고 성업했던 요거를 두고 오픈형 상가라고 해요. 벽체가 이제 가벽으로 그냥 해놓고 그냥 다 뚫려서 보이는 거죠. 서 있으면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지. 이런 오픈형 상가. 요즘에 경매에 자주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유찰을 당했기 때문에. 자, 2018년 감정가 6,700짜리 이 작은 뭐 한 평 남짓한 그런 상가가 유찰이 되면서 이제 368만 원에 진행이 되고, 요거는 뭐 보증금 수준이죠, 보증금. 근데도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밀리오레 테크노마트 가보시면은 듬성듬성 뭐 머리 빠진 탈모인 마냥 이렇게 비어 있어요. 네, 상가들이. 자, 뭐 테크노마트도 마찬가지인데 신림 테크노마트도 감정가 2억 8,700짜리가 246만 원.
와, 많이 깎인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정말 깎여 나가는 거예요. 예? 2억 8,700짜리. 6,700이 368이 아니라 2억 8,700짜리가 246만 원. 게다가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 만나면서 이러한 이 밀집 상가가 아니라 일반 상가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입찰 안 하지.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뭐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렴해지면 어떻죠? 사실 주변에 있는 상가의 평균적인 월세에 비해서 매매가 자체가 낮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혹해가지고 사실 수도 있는데 입점하려는 임차인들 수요가 없다 보면은 그냥 희망사항인 거예요. 희망사항. 이게 소비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만 여러분들 내셔야 돼요. 이런 거 뭐 들어가면 관리비 아주 작더라도 뭐 3, 40은 내셔야 되는데 매달 3, 40 내야죠. 3, 40 내려고 이게 건물 사는 건 아니잖아요. 3, 40 버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이 상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케이스가 많아요. 뭐냐면 이제 신도시 거 상가 자리 좋은 데라고 해서 샀는데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한 수익률 맞출 수가 절대로 없는 거지. 동네 시세가 있는데. 근데 걔네 말만 듣고 덜컥 산 거예요. 뭐 주변 시세 조사를 안 한 거지. 그래서 산화. 그리고 또 하나만 산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사신 분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임차인이 안 구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 이 상가들 전체가 분양받으신 임대인들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겠죠. 월세를 주변 시세에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양 자체를 비싸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월세가 비싼 거지, 상가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들이 여긴 거들떠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몫이 너무 좋아.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자리야.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어디에 정확히 잡힐지 예상만 하는 거지 정확히 그 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트램진몰 이 트램이 생기는 그 정거장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상가 같은 경우에 트램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 이제 다른 역세권이겠죠.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기반이 잡히겠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상가는 비어질 수밖에 없다. 월세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근데 뒤늦게 이 사람들이 내리죠, 월세를. 왜냐면 관리비 때문에. 관리비도 비싸, 이런 데는. 새 건물이니까. 그럼 감당이 안 되니까 관리비라도 어떻게 건져보자 하고 월세 내놓는데 이미 한 번 죽어서 한 1년 정도 비어지면은 다시 상가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권이 만들어지기가. 예. 그래서 그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로 월세 세잖아요. 근데 이 앞에 이미 석천역세권 주변에 있는 상권하고 이 송파역 주변에 있는 이 대로에 주어진 그 상권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상가는 주변 시세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별도로 더 훨씬 더 비싸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이 임차료가 책정이 돼야 결국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만 세대나 되는 많은 이 세대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가가 뭐 3배, 4배 비쌀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좀만 걸어 나가면은 뭐 상가들 뻔히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도 비어진 상가들 많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돼. 임차인들이. 근데 뭐하러 여기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월세만 듣고 매수하시는 경우는 정말 답답합니다. 임차 구성이라도 돼 있던가. 그러면 좀 낫습니다. 임차 구성 확인하고 주변 시세 보면 딱 답 나오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것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사도 될지 안 될지 여기 상권은 어떤지 물어보시고 나서 참고를 하세요. 자, 요즘 이 저렴해진 상가도 많고요. 저렴해진 만큼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잘 고르셔야 돼요, 지금. 잘 고르면 대출 비율 자체가 주택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적절히 활용 가능하시고 이 상가는 거의 월세 기반으로 가시는 건데 시세 차익도 쏠쏠하게 볼 수 있는 상가들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영리하게 오늘 시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 발전, 기술 발전 계속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다가서셔야 돼요. 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5월
15일까지 서울의 상가 경매 건수가 128건 정도가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 이 40건은 이미 5회 이상 유찰이 된 그러한 상품들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오픈형 상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오픈형 상가들. 이게 이제 과거의 영광 있었던 상품인데 지금 지옥으로 변한 오픈형 상가. 이게 매매나 임차인 모두한테 인기가 떨어지고 왜냐면 가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그쵸? 그리고 관리비도 작은 편이 아니에요. 요런 데가. 그래서 관리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게 이제 SPA 브랜드, 자라, 유니클로 이러한 브랜드들. 여긴 또 백화점에도 입점이 돼 있어. 그쵸? 게다가 인터넷 쇼핑의 공간 파괴. 이제 상가가 필요 없는 그러한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물류센터. 창고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쇼핑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서 그 물건만 사면 되는 공간, 비교해 볼 수 있고 골라서 사는 공간이면 됐는데, 이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강아지 데려가거나 가족들이 데려가서 여기서 다 돼야 돼. 밥 먹고 영화 보고 옷 사고 이게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하남 미사 스타필드라던가 이런 김포 현대 아울렛 요런 데 김연아라고 하죠. 이런 데가 인기가 많아요.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또 사진에도 스토리에다 올려놨죠. 김연아 얼마 전에 옷 사러 갔는데 살 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요즘에 쇼핑 공간 하면은 이렇게 멀티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트렌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엔 이러한 트렌드도 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을 살 때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르죠. 자, 시대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상권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건지 상상을 하시고 그리고 기술이 어떤 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내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는 이 문화하고 쇼핑이 결합된 상권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멀티, 그런 몰 형태죠. 몰도 인기가 많지만, 기존에 우리가 젊은이의 거리, 뭐 이렇게 테마가 있는, 그쵸? 지금 요즘에 영등포에도, 뭐 재생되는 공간 뜨고 있죠. 일단 문화와 쇼핑이 결합된 상권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강남 역세권 주변도 많이 죽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홍대도 마찬가지죠. 홍대도 상권이 상수동까지 이어지다가 상수동은 좀 주춤하고 이제 연남동 이어지고 연남동 주변에 있는 또 맛집들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상가를 진입하기에는 이 매매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인기가 현재 많은 것들은 언제나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상가를 살 때 어디에 진입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상가와 건물 이런 것들의 강성은 위축되고 오히려 상업지에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워낙 도심지에 주택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1, 2인 가구의 분리가 여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상권이 자리 잡았던 준주거지, 준공업지, 상업지 여기 주택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가나 건물은 위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상가 건물이나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부시고 나서 또 주상복합 형태로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자정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기가 없는 종목은 없어지고 주택이 1, 2인 가구 덕분에 가구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도시 내에 뭐 상업지, 준주거지, 분포지가 어딥니까? 거의 역세권이죠.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상권의 라인 길이 그러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상권이었는데 이 라인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기까지 안 가. 그리고 여기서 끝나. 이러한 그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용강동에 있는 그 상권의 길도 짧아졌고 그리고 이 공동역세권 주변에 이제 갈매기랑 이제 족발 유명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저쪽 위까지 상권이 이뭐 재래시장 비슷하게 이 골목 상권이 있었는데 이게 다 죽었습니다. 이게 비단 여기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지금 상권의 라인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자세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아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대로변, 그렇죠? 예전에는 그 즐비하게
여러 가지 상업 시설들이 몰려있던 그 대로가 그런 업소들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 크게 이 주상복합 형태로 이 작은 오피스텔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 맞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되고 있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시대를 먼저 읽어라 라는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무작정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건물을 사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 어차피 상가는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어떻게 축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다만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을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 건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어차피 대출 비율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시면 상가 사는 게 맞는데 일정 부분으로 뭐 큰 상가 살 정도 돈이 된다. 아니면 상가 뭐 두세 개 살 그 정도의 돈은 된다. 이러면은 상가보다는 건물을 사는 게 맞습니다. 구도심은. 그러니까 서울 내부에. 그쵸? 근데 이제 신도시라던가 이렇게 뉴타운 이런 형태에서는 그 앞에 이 상가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상가를 접근할 때는 이런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밀집하다 보면 대형 주거 벨트 라인이라고 저는 하는데 여기 이제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예. 그 메인 상권을 누구나 관심을 갖고 보면은 해당 입지 걸어 보면 알아요. 어디에 여기가 상권이 잡히겠구나. 그러면은 그 위치를 진입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게 좋느냐. 일단 온라인 대체가 어려워야 돼요. 온라인 대체가 어렵고 이제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쉽게 나가거나 쉽게 들어오는 그러한 상가가 아닌 한번 들어오면 오래가는 그러한 이 업종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은 뭐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찾으려고 하면은 본인이 경험 없다 보면 어렵죠. 골라내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차후에 이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어디에 경우에는 여기가 그렇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멀리서 뭐 오기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이 회원 전용 이 영상, 이 멤버십 영상 올릴 수 있는 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뭐 카페에 올려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즘에 이 상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지옥이죠, 지옥.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